안녕하십니까. 수요 스텝 세미나 지급 거절 사례를 알아보는 치아보험 강의를 맡은 연세 디자인 치과 김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물어준다든지 아니면 경제나 재해 등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손상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어떤 손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금액을 일정 금액 모아놨다가 사고가 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은요. 보험사로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계약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보험사도요. 일정한 이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보험들 중에서 우리 치아를 보장하는 치아 보험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치과는 너무 비싸서 치료받기가 힘들어. 정말 큰맘 먹고 와야 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통계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험 보장률 비교가 된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은요, 64.5%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까지 합쳤을 때도 3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요, 33.2%, 그러니까 전체 보장률의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비율은요, 66.8%가 됩니다. 그 중에서 비급여는 53.2%에 달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과나 다른 병원을 갔을 때보다, 그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은 치과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생기게 된 게 치아보험이었는데요. 초기에 판매된 치아보험은요, 질병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같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것은요, 결국 보험사의 이익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치아보험의 경우에는요, 월 납입 보험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처음에 아마 라이나에서 치아보험이 나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얼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보험으로 큰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라이나생명에서 처음에 치아보험을 판매했을 때 중소손해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해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큰 보험사들에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가리지 않고 치아보험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는 치아뿐만 아니라 눈도 보장하고 코도 보장하고 목이나 귀도 보장하는 얼굴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치아보험은요, 말 그대로 치과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스케일링이나 치주 속파술 등 이런 치주 치료는 물론이고요. 근관 치료라든지 인레이나 크라운처럼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나 틀니 같이 보철 치료까지 모든 치료를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존 치료는 보통 딱 떠올리시면 신경치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아보험에서는 이렇게 치아를 떼우거나 발치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하는 치료들을 보존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것들 보존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치아를 완전히 발치하고 이렇게 완전히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나 틀니 등으로 대처하는 치료를 바로
보철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철 치료는 크라운 치료도 보철 치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치아보험에서는 치아를 남겨놓고 치아를 살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보존 치료, 그리고 치아를 빼고 나서 새로 치아를 만들어주는 치료를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니 줄게 세이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보험에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일자와 만기일자, 보장개시일자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계약일자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기간을 알아두어야 하냐면요. 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시켜주는 진단형과 그리고 치아 상태를 모르고 가입시켜주는 무진단형이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생기게 되었냐면요, 대부분의 치아보험들은 바로 무진단형입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단을 해서 가입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만큼의 치료를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 면책기간과 그리고 일부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을 두어서 보험사의 손해를 최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보장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개수가 무제한인 경우들도 있지만 옛날에 출시된 보험들 그리고 일부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개 아니면 1년에 5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년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지켜서 해주셔야 환자분들께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장 가능한 질병.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질병으로 치료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 질병은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가능한 질병을 미리 알아두시면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보장 금액이 달라지거나 혹은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1년이 된 지난 날에 치아 우식으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다 받을 줄 알았는데 50%만, 반만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는 보험 가입하고 2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100% 받았대요. 근데 치아가 깨져서 받았네? 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의를 해봤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감액기간 때문에 A씨는 반절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친구는 왜 더 짧은 기간이었는데 100% 받았을까?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는요,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장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치아를 다 치료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보장을 해주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사람을 고객으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험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딱 3가지만 물어봅니다. 틀니를 끼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충치나 다른 치료를 받는 건 없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발치를 했거나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부당수급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은요, 가입일 동안 보험사에 따라 조금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지만 90일이나 180일 아니면 1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치료다, 어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일이라고 해서 면책기간이 끝나는 날을 보장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장 개시일은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이 진짜로 발휘되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장 개시일의 그 다음 날부터 50%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바로 감액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1년 혹은 2년의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장기간이라고 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의 100%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실 거는요. 감액기간의 시작은 보장 개시일의 다음 날 90일이 아닌, 만약 9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90일 딱 그날이 아닌 그 다음 날이 됩니다. 91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장 개시일이 10월 21일이다 하면 감액 기간의 시작일은 10월 22일, 그 다음 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A씨의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씨의 보험은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연간 3개의 한도를 두고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 해당일의 전일에는 50%만 지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씨는 1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반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50%인지 100%인지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실 부분은 한 가지를 항상 더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보장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라운 치료의 보장 개시일은 A씨 같은 경우에는 90일. 친구분도 똑같이 90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같으니까 같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약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해당 치료의 100%를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험기간은요, 바로 계약이 시작된 날을 의미를 하고요. 보장 개시일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해랑 상해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신데 재해는 생명보험사 쪽에서 쓰는 단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는 손해보험사 쪽에서 쓰는 단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재해가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재해나 상해 역시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닌 외부의 사고, 음식물을 꽉 씹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식사하시다가 돌을 씹었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를 재해나 상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A씨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 동안에 치료를 치아 우식이라는 질병으로 받았기 때문에 50%인 즉 1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재해도 보장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책기간이다 하더라도 치아 파절, 재해기 때문에 100%인 2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보험을 가입하고 2년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면책기간도 지났을 거고 감액기간도 지났을 것 같네요. 연간 3개까지 100%를 받을 수 있으니 2년을 기다렸다가 치주질환이 있던 5개의 치아를 한 번에 발치하고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남은 임플란트 2개를 더 식립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 식립한 3개는 보험금을 받았는데 2개는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보험사마다 연간, 1년간 그 보장을 해준다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연간 한도입니다. 연간 한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계약일이 있었고 면책 가입 기간도 이분은 다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실 게 1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환자분이 가입한 계약일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장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존 치료, 씌우거나 떼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완성일이 되지만 임플란트는요. 발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연간 3개 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한 번에 5개를 다 발치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 발치일을 기준으로, 임플란트는 발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연간 3개의 한도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발치의 개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약의 2년에서 3년 사이인 연간 3개 한도를 가지고 있을 때 5개 치아를 모두 발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3개에 해당하는 치아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안타깝지만 나머지 2개는요. 그 계약일에 있는 연간 한도 3개보다 초과로 발치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보철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들, 보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일이나 장착일이 그 기준이 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을 받고 발치가 된 날이 그 보장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일과 발치일이 같다면 조금 더 생각하시기가 편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은 한 번쯤 주의를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의 기준은 해당 보험의 계약일이고 그리고 임플란트의 치료는 발치일이 기준이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C의 사례입니다. 치아 후식이 많이 진행돼서 부러진 치아를요, 치근을 분리해서 발치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그리고 가입한 지 3년이 넘은 치아 보험이 하나가 있어서 네, 보철 치료를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본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도 다 지났을 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간 한도도 괜찮을 텐데 왜일까요? 네, 바로 상병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치아가 부러졌을 때 어떤 치료를 하죠? 보통 남발치라고 해서 치아를 분리해서 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남발치의 상병명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봅니다. 네, 맞습니다. K03으로 시작합니다. 치아보험에서는요, 보장하는 상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K02, K04, K05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2016년쯤에 라인하에서 상해도 되는 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S코드가 들어간 S02.5를 사용을 하시면 재해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K02, 04, 05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험사에서 K03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요. 네, 남발치를 했다라고 하면 K03.5라는 상병으로 했을 거고 이 상병을 그대로 치아보험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존치근이 된 원인,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원인이 치아 우식인 경우, 질병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상해가 가능한 보험이라면 S코드와 함께 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분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병을 같이 넣어주신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2가지 상병을 같이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해서 청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K03.1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치경부 마모증으로 많이 민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는 치경부 마모로 레진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나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K03.1 치아의 굴곡 파절이나 치약 마모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 이 마모에
이렇게 아래치아처럼 충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좀 다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상을 통해서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청구를 해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관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은요, 치아보험의 보장 불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장 개시일 전에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진단을 받는다면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아 교모증이나 마모증 그리고 치열 교정 준비를 하는 경우에 네,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용상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 틀니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것들도 네, 치아보험에서는 더 이상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치아보험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치아보험을 가입한 계약일자와 그리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만기일자. 이 2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장 개시일자죠. 그래서 계약일자로부터 90일인지 180일인지 아니면 1년인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진단이나 치료도 받으셨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감액기간, 반절 정도만 주는 기간에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반 정도만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 개수라든지 보장 금액, 예를 들어서 인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보험은 뭐 똑같이 적용을 해주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인 경우에 조금 더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치아 색깔 나는 경우, 레진이나 테세라 인레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 가능한 질병 K0204 05 코드 그리고 S02.5 코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금액이 달라지거나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